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김태우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이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김무성 대표 측은 불화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와 김태우 의원이 우연히 한 호텔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김태우 의원이 김무성 대표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요새 김무성 대표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불화설을 일축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의 불화설을 일축하고 이제는 김태우 의원 측과의 불화설을 일축하고 말대로라면 모든 이들과 사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만일 추가로 최고위원 사퇴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당을 이끌게 됐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리더십도 상처받은 상태에서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는 사태가 나타나고요.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와 같은 현안을 어떻게 주관을 갖고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무리 잠재적 미래 권력 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현재 권력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기호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이 또 주말입니다. 네. 그죠? 예. 근데 주말이 좋죠. 주말이 네.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살까.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예. 그런데 오늘이 환풍구 추락 사고 난 지 또 딱 일주일이 지났고 맞습니다. 또 어제는 김태호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했고 네. 김무성 대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점점 쌓여가고 그렇죠. 그래도요. 제가 볼 때는 무관심한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 오늘 카피는 어떤 거죠? 뉴스 갈래가 많습니다. 예. 전작권 얘기도 아침부터 나오고요. 쉽지 않아서 하나 골라주세요. 자, 삐라와 찌라시가 있고요. 예. 이삭줍기. 아하. 하나 더 하면 이제 싱코페이션. 아하. 이건 우리말로 엇박자. 예.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싱코페이션이 낫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삐라와 찌라시도 좋습니다. 네. 다 예. 해볼까요? 예. 삐라와 찌라시. 요즘 남남 갈등의 주범 대북 전단입니다. 예. 이 북한의 조평통은 삐라 살포가 강행되면 남북 관계가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25일에 또 이제 파주 임진각 또 고향 쪽에 오두산에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되어 있어서 예. 이번 주말도 군사분계선이 좀 불안불안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과 전단 살포 반대 시민단체가 또 오늘부터 나서서 48시간 동안 예정지를 막아서겠다. 이런 예정이고요. 어제 기자회견도 했죠. 그래서 이제 남남 갈등을 넘어서 남남 간 물리적 충돌도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를 낳고 있고요. 내일 하루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무엇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2차 고위급 회담 10월 말 11월 초니까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열흘 넘도록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내일 정황을 지켜보고 나서 이 냉 카드를 꺼낼 것인가 온 카드를 꺼낼 것인가 이미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찌라시는 이런 겁니다. 이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도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증권가 정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설들이 돌고 있어서
진원지가 맞아요. 어디냐 이거 찾고 네. 있다고 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 예정설, 뭐 정홍원 총리 교체설, 이 청와대는 이미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 인사 문제가 찌라시에 오르내린다. 이게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찌라시가 아주 소수 사람만 보고 그렇죠. 사실은 뭐 이렇게 정치권에 있어서 이 소문도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공유하다 아니면 그렇죠. 아닌가 보다 그냥 맞습니다. 넘어가는데 요새는 이 SNS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한 명이 받으면 뭐 한 100명한테 맞아요. 퍼지는 상황이니까요. 네. 내일 또 어떻게 넘어가는지 봐야겠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국감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27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국감 마무리인데요. 예. 어제 카피 중에서 퇴근 2시간 전 이제 손 놓고 시간 때우는 거 아니냐. 예. 그러시면 안 된다. 국감 끝물까지 의원님들 회의해지지 마십사. 이런 당부 드렸었는데요. 국감 마무리에서 이제 중요한데 짚지 못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 줍기 하듯이 감사 본연의 소기의 성과를 좀 내주십사 이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피감기관 초유로 국감 불출석을 통보하고 베이징으로 떠났던 김성주 이제 한국 적십자사 총재죠. 예. 이 동행 명령을 내리기로 여야 합의를 했는데요. 예. 이 김 총재도 이 압박에 27일에는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날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임의 동행을 시키게 되는 건데요. 예. 이런 경우를 두고 제가 보기에는 매를 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 이왕 나올 거면, 예? 이렇게 될 거면 좀 미리 나오면 그냥 네. 조용히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네. 싱코페이션이라고 그랬죠? 엇박자. 엇박자. 그거는 뭘까요? 이 중요한 얘기는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김무성 아니, 근데 대표와 우리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합시다. 네. 우리가 뭐 청취자 여러분을 속이거나 이러면 진짜 우리가 큰일 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아니 없잖아요. 방송 10분 전에 와서 뵙고 저는 뉴스 정리하기 몇 바쁘고 시에 오는지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또 우리 영업 비밀인가요? 아, 예, 그럼요. 예. 근데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무성 당대표와 지금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 어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하루 종일 이제 해석과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예. 왜 갑자기 이제 친박 충성 선언을 한 것이냐. 원래 비주류로 여겨지던 예. 분이 또 지난 정부에는 이제 친이계로 분류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행보의 숨은 의도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 위한 거고 예. 김무성 대표가 이제 궁지에 몰린 거는 아시는 말씀해 주신 대로고요. 근데 또 하나는 국감장 어제 이제 법사위인데요. 이전에 황교안 법무장관 출석했을 때 예. 사이버 검열 문제로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의 어록 중에 중요하게 남은 말이 나도 카카오톡 씁니다. 이거였어요. 맞습니다. 예. 어제는 김진태 검찰총장 검찰이 도마 위에 참 올랐는데요. 예. 그게 아니고 예. 저는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총장이 그런 것을 쓴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약간 카카오톡을 좀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 법사위에서 뭐 확인된 쓰시나요? 거는 텔레그램 쓰시나요, 그러면은? 하나입니다. 자, 법무장관은 카카오톡을 씁니다. 예. 검찰총장은 쓰지 않습니다. 예. 이 두 분 간의 카톡 대화는 없는 것으로 거네, 진짜 그거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엇박자죠, 엇박자. 야, 진짜 예리하신 지적이십니다. 네, 놀라운 생각을 발견을 못했는데. 해냈죠. 진짜 그러네. 예. 근데 이게 또 하나 네. 뭐냐면 김무성 대표하고 청와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요새 그냥 불화설을 일축하는데 온 맞습니다. 신경을 다 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불화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일을 보이면 하게끔 이게 보이게끔 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공무원 연금 개혁도 본인이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대표 발의 그게 이제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게 청부 발의는 아니에요. 청부 발의라는 거는 네. 정부가 발의를 할 경우엔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죠. 여당 의원에게 부탁을 하는 던지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뭐 본인이 대표 발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불화설이 일축되는 건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들 시선에도 그렇고요. 네. 청와대의 이제 예민한 시각도 문제인데 네.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지금 불화설을 이제 잦아들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든 이게 신뢰 관계로 급속히 맞습니다. 전환될 것 같지 않다. 예, 그게 불신의 문제죠. 앙금이 오래 갈 것 같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바기 때문에 예. 문제고요. 오늘 국제뉴스 한 2개.
이게 해야죠. 한미발인데 예. 이 전자권 8년 논란 마치고요. 예. 무기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2020년대 중반 정도까지 예. 그때 재협상 해보자 이런 건데요. 이번에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는 조건이 더 중요해서 아하. 우리 스스로 국방의 체력을 갖추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전자권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났는데 작년까지 미국은 전자권 가져가라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연기 안 해줄 것 같은 분위기로 가다가 우리가 이제 무기를 대량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자 이제 못 이기는 척 그러면 계속 보호해 줄게 이런 뉘앙스라 뭐 좀 남는 여운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 국제뉴스 에볼라 뉴스 계속 나오는데요. 예. 그거 넘어가고 어제는 캐나다 오타와의 국회의사당에 이 무장 괴한이 글쎄 나뉘어서 말이에요. 총기를 난사했어요. 경비병이 한 명 사망했고 2명 부상. 예, 불행 중에 정말 더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네. 게 참 그런데. 근데 이게 뭐 회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으로 확인이 돼서 32살인데요. 예. 그런데 아마 시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여권 문제가 발생하자 불만을 품은 범행이다. 어제까지는 이제 미국 FBI 등 해서 테러다. 글쎄요. 단독 범행 아니다. 오늘 아침 외신에 보니까 단독 범행으로 지금 조금 모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켜봐야 될 텐데 이 지금 미국과 동맹국들 특히 이제 영미권 국가들이요. 영국, 호주, 뭐 뉴질랜드 다 이제 시끌시끌하면서 그렇죠. 테러에 대한 경계 태세, 특히 자국 내 테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노래는 어떤 걸? 지금 이제 문학계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뭐 이회수 선생님 이제 뭐 위암 2기다. 맞습니다. 장기 치료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고요. 특히 어제는 그 제 세대, 중년 세대를 대표하는 락커 신해철 씨가 이 심장마비로 글쎄요. 심폐소생을 예. 받고 지금 이 중환자실 갔는데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해철 씨 좀 쾌유하시라고 예. 데뷔곡 한번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들어보시죠. 참 이분 소질이 있는 아주 능력 있는 네. 작곡가이자 음악가인데 어서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흐르는 곡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입니다. 사랑하는 순간 속에도 우리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말들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는 없어. 이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막바지 국정감사 일정으로 분주한 상임위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스포트를 좀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좀 본의 아니게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김성주 신임 한국적십자사 총재 출석 여부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립의료원 간호사 4분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바로 에볼라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현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김성주 총재 말이에요. 네.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어제 동행명령장이 이제 발부하기로 했죠, 그죠? 여야 합의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의결했습니다. 그죠. 조금 안타까운 게 어떤 게 먼저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김성주 총재가 본인이 돌아오는 대로 27일 오후에 자기가 출석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먼저 발부가 돼서 김성주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까?
그건 의사를 밝힌 이후에 예.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 어저께 그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당일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야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제 의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국감이 27일까지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7일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피국감 기관의 장이 국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회의 때문에 뭐 긴급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은 어제 북한의 적시자사 보총제가 그 만찬 약속이 돼 있었어요. 예. 뭐 그런 정도라면 우리나라도 보총제를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 국감을 받지 않으면서 출석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국감이 있는데 예. 장관이 국제회의에 있어서 그다 국제회의에 참여하겠다. 예. 차관한테 받아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날짜를 이미 일주일 전에 고지하기로 돼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날짜를 바꿔달라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가피하면은 날짜를 바꿔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응답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제의를 했는데 그것이 모 신문사의 기사로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질 않았어요. 또 여당 간사인 이명수 간사님께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는데 리턴콜도 안 오던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신문사 기자는 예.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예.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전화를 하면은 당연히 리턴콜이 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모든 분들이 전화를 하면 저는 꼬박꼬박 리턴콜을 하거든요. 근데 좀 그렇군요. 아마 굉장히 바쁘셨던 모양이네. 처음부터. 예. 근데 지금 김성수 총재 나오면 어떤 거 가지고 말씀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문제가 제일 쟁점이죠? 적자사의 문제는 아주 크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혈액원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혈액원이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예산이 1년에 7,600억이 넘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방대한 조직이고 또 적십자사 하면은 우리 전쟁 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요. 6.25 때도 마찬가지고 남북 이산가족 그렇죠. 적십자사에서 주관해서 하셨고 뭐 적십자사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이나 우리 자원봉사자들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적십자사의 수장인 총재께서는 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또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적십자사로서는 당연히 국감을 받아야 된다. 또 국정감사는 당연하죠. 국회의원 개인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는 겸허한 자세로서 국정감사를 받으시면은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 소상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명이 넘는 의원들의 그 보좌진들이
한 1년 동안 이렇게 평상시에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해서 예. 업무 파악이 저절로 됩니다. 예. 최근에 임명이 돼서 지난 금요일 날, 예.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취임식을 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취임식 한 지가 얼마 예. 안 되면서 업무 파악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예. 국정감사뿐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준비하셨다, 보좌진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가 몇몇 상임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는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번에 참 우리 의원님들도 수고하셨고 보좌관님들도 수고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국회라는 건 국민 대표자 회의 약자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 대표자가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할 말이 있든 없든 그건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리고 김춘진 위원장께서는 의사 출신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에볼라 문제도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 말이에요.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에볼라 문제 때문에 국립의료원 간호사 4분이 사직서를 내고요. 그리고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에볼라 이 지역의 의료 인력을 파견한 것, 이거를 파견하는 거, 이거 지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그게 못 쫓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그 시스템이 재정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안 질의 때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네. 에볼라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려면은 BL4 수준의 그러한 실험실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갖춰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을 빨리 갖춰야 되고 또 격리 병동도 거기에 맞는 병동을 만들어야 돼요. 즉 임상병 실험실이나 이런 것이 병동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만일에 이 혈액이나 이런 걸 채취해서 일반 환자들이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실험실을 이용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격리 병동에 따로 그런 시설을 만든 그러한 임상병리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간호사협회도. 문제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어제도 기니 대표단이 인천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죠? 에볼라 발병국이라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료진이 에볼라 발병국에 파견이 됐다가 이분들이 다시 육중인가요? 이게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분들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국제사회에서 예. 이 에볼라는 인류의 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가가 공조를 해서 예.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예.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에 가서 물론 그렇죠. 그거야.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고 또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우리나라 교포나 또 우리 제 국민들이 에볼라가 발생이 돼서 만일에 한국에 온다면은 그 오는 과정, 비행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지에서 어떻게 실을 것인지, 또 여기에 도착하면은 앰뷸런스는 어떻게 시설을 갖추고 또 이 어느 병원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보상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일이 제가 확인을 해봤지만은 제대로 훈련된 기관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피감기가 되는 그런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이 불안해 하시죠. 왜냐하면은 당연하죠. 시설이나 또 이렇게 준비 태세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불안해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치료에 임하더라도 철저하게 감염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게끔 그렇죠.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파견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준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통령이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국제사회의 공조를 받아서 또 우리보다 먼저 준비가 잘 돼 있는 미국이나 또 WHO 협조를 받아서 네.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약속은 저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 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방법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티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마법이 시작되지. 작고 작은 달려 놀라운 에너지. 다 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저희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함께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에볼라의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전문가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 입장 들어보기 전에 지금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을이 더 깊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 있고요. 국회대로 나와서 여의도 쪽으로 진입하셨다면 목동 지하차도에서 목동교까지 짧게 밀리고요. 이후로 영등포구청 사거리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시속 3-40km 내입니다. 더 가서 여의 2교 부근 3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차로가 막혀 있다는 점 확인을 해두셔야겠고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고개에서 서초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답답하게 지납니다.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시간이 다르게 교통량이 더 늘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이후로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려 있고요. 하기 분기점 나와서 청계 요금소까지도 가다서다 천천히 이동하네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장수에서 송내까지도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에볼라에 관한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최재욱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협회 최재욱입니다. 예. 자, 지금 의료계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걱정, 예를 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내과 소속 간호사 4분이 사표를 내신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걱정이 물론 저는 의료진들이 자기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상태로 파견을 했다가는 그런 그 파장이 커질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요. 우선 의료진이 에볼라 치료에 가장 우선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고 국민 건강을 환자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우려를 나타낸 게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예. 또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 생각할 때 또 의료진 역시 국민이다 보니까 또 가족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와 걱정이 앞섰던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걱정을 할 만큼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KBS 다큐멘터리를 그저께 봤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격리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기까지 차단할 정도로 철저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고민을 하는 수준과 우리나라가 고민하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로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7개의 격리병원을 지정을 했고요. 네. 그 격리병원에는 공기가 차단돼서 바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그 병실에는 바깥의 공기가 음압을 만들어서 바깥의 공기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나가지는 못하게 하는 차단 시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보건의료인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이것이 충분할 정도로 우리가 대책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며칠 전에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그때 발표했듯이 의료진이
의료 현장에서 에볼라 환자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분을 치료를 할 때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네. 이는 이제 보호구 착용은 의료진을 보호할 뿐만 아니고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이 돼서 국민에게 또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요. 예. 그 보호구가 국제적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4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거는 C등급이라고 저희 의사협회나 간호학과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동안까지는 D등급에 해당되는 좀 이제 보호 수준이 좀 미흡한 그런 수준으로 정부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교정이 되고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보호구 수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저도 정부의 그런 노력을 믿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요. 지금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갑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수준에 있어서의 현실을 가지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A, B, C, D 등급에서 뭐 D 등급짜리 올려준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예? 네, 예.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기에 의사협회든 간호협회든 저희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됐고요. 또 다행히도 그런 거에 부응해서 정부도 바로 C등급으로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민간이나 또 전문가 단체가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좋은 의견을 계속 내고 그래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C등급이면 충분합니까? C등급이요? 예. 예, 현재 C등급으로 기준으로는 의료진에서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WHO나 CDC도 C등급으로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 A등급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염병 수준으로 보면 최고 등급의 전염병일 텐데 네, 그래서 제가 C등급 가지고 그게 되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 예. 예, C등급으로 충분하고요. 예. 1차적으로 치료해서요. A등급이 가장 최고의 수준인데 A등급은 그 우주복 같은 거를 입고 완전 밀폐형입니다. 공기도 차단되는. 예. 그 안에 산소 탱크를 차고 그 겉에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A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전염이 우려되는 그런 특정한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경우에는 A등급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치료가 제대로 되겠느냐, 동작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수술을 할 수 예.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진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예. 나머지 부분은 이 WHO C등급으로 일단 거의 대부분 커버되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제 네네. 기니 대표단 ITU 총회에 이제 참석하기 위한 기니 대표단이 인천공항에 머물렀다가 돌아간 거 뉴스에서 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자, 그게 에볼라 발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의 의료진을 에볼라 발병국에 가서 파견해가지고 하는 거 뭐 다 좋습니다. 우리의 국제적인 의무로 다 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게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료진 중에 감염이 있을 경우에 미국 같은 데서 치료하면 된다. 이거는요 지나가는 사람도 웃어요. 미국 자체 의료진이 감염됐을 때 들어오는 걸 반대를 했는데 아니 미국에서 우리나라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예. 네. 갑자기 제가 인터뷰하다 화가 나서 그러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국에서 치료한다 그러면 제3국의 그 사람들은 참 우리를 바보로 아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제3국에서 치료할 거니 미국에서 치료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저희는 정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라도 정말 불행히도 파견진 중에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를 보낼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최선과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정부와 우리 의료계가 최대의 노력을 하는 그것이 방침이다. 예. 뭐 여기 이 상황에서 어느 나라 보내고 어딜 보내고 한국에 데릴 거고 이거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해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에 보내는 것을 하고 그런 면에서 국민과 환자에게 발생한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귀국할 때 뭐 무조건 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발병 기간 전에 잠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잠복 기간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복 기간에 계신 그 기간 동안 어딘가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보호하고 예우해서 혹은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할 시설과 장치를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부하고 정보생이 고민 중에 있고요. 또 보건의료계가 같이 고민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지금 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정부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이게 말이에요. 뭐 아프면 미국 아니 지금이 21세기인데 아프면 미국 간다. 이게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의료진이 한번 파견이 되면 얼마나 있죠? 지금 WHO에서 정한 가이드라인과 이런 부분에 하면 4주 현지 근무고요. 예. 그리고 근무 전에 교육과 트레이닝을 위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교육 훈련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돌아오고 나면 돌아올 때 아까 말씀드린 일정 부분 격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주 정도 해서 총 9주 433이니까 예. 10주 정도가 정도 전체고 실제 파견은 4주로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저희도 뭐 자체적으로도 많은 의사들과 이런 분들 조사도 해봤고요. 의견도 물어봤는데 가고 싶어하고 또 혹은 반드시 이건 의사니까 가야 된다. 의사가 아니면 그나마 갈 사람이 누가 있냐 하는 차원에서 가고 싶어하고 갈 의사가 있는 의료진은 많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때문에 이게 참 가는 게 참 두렵다. 예.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해소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양가적인 그 생각을 다 갖고 있는 의료진이 많습니다. 근데 의향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의향은 많이 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본, 네. 중국 갑니까? 파견시킵니까? 중국은 현재도 파견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은요? 예, 일본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동참한다는 입장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파병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최재욱 교수였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동엔 펜잘 레이디. 삼동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아침 일찍 기상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타트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